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분양심사를 강화해 주택공급 조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 규제는 하지 않기로 해 가계부채 잡기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올 상반기에만 54조 원 늘면서 총액이 1,26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연이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우리 주식을 사들였던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가 되살아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고무 등 타이어의 주요 원재료 값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타이어 3사의 타이어 가격은 찔끔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타이어 회사들이 과점 지위를 악용해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5일 목요일 수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 오늘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신규 분양 물량 조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줄이고 분양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오늘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수도권 분양주택 용지를 중심으로 내년 공공택지 물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밀어내기 시 과잉주택 공급을 막기 위해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또 개인 중도금 대출 보증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합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집단대출 보증도 100%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축소해 은행이 일부 리스크를 떠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가계부채 대책에선 관심이 모아졌던 분양권 전매 규제 같은 직접적인 규제는 제외됐습니다. 이 같은 대책 발표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기존 주택 시장은 종전과 다름없이 지방은 고점 인식이나 과잉 우려 때문에 일부 조정이 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위주의 완만한 상승기는 가을 성수기에 이어서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향후 집단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집단대출도 분할 상한 원칙이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가계부채 총액이 1,257조 원을 돌파하고 상반기에만 54조 원이 증가하는 등 기존의 금융대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새로 내놓은 것이 지난번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반쪽짜리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계 신용잔액이 1,257조 원을 넘어서며 2002년 통계 시작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2월부터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지난 5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했지만 가계부채는 오히려 1분기보다 33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38조 2천억 원을 기록한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농협,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분기 말 266조 6천억 원으로 1분기 말보다 10조 4천억 원이 늘어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대출 심사 강화로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 가계가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 몰려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2금융권 외 다른 곳에서도 풍선 효과는 나타났습니다.
신규 분양시장 활황과 맞물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대출에 가계대출 수요가 쏠린 겁니다. 주택시장이 상당부 활성화되는 따라서 집단 대출이 상당부 늘어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만 해도 12.4% 수준이었지만 올해 6월 말 49.2%로 늘어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는 되려 거세졌고 이번 관리 방안에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가계부채 제어를 위한 핵심 정책은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올해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단연 외국인 투자자였는데요. 이 코스피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며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 사자 기조를 보였던 외국인이 어제부터 국내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 돌파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그간 적극적으로 우리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 투자자가 팔자로 전환했습니다. 어제 475억 원어치를 매도한 데 이어 오늘도 3,556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기조의 하락세로 장을 시작한 코스피는 장중 2030선으로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외국인 자금은 우리 증시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로 대거 유입됐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신호가 약해진 데 따른 원화 강세와 우리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강화된 것도 외국인 순매수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미국의 금리 인상 경계감이 되살아나며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내일 새벽이죠. 잭슨홀 연설, 그래서 이제 옐런 의장이 연설을 할 텐데요.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가 좀 호전되면서 다시 금리 인상 의견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이제 경계 심리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신규 주택 판매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이 화랑 조짐을 보였고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도 잇따라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9월 금리 인상에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시장은 옐런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한 어떤 시그널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 보유 비중이 커진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3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 증가폭 상위 20개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은 6.32%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전체 수익률의 1.67%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외국인이 1.99%포인트 증가한 유니퀘스트 주가가 25.3% 뛰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한라홀딩스, 삼성 SDI, 현대 엘리베이터가 뒤를 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 상위 20개 기업은 같은 기간 16.82%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해 코스닥 수익률 마이너스 2.67%를 크게 앞섰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울산 공장 본관에서 열린 20차 임협에서 임금 인상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는 임금 5만 8천 원 인상, 성과급 경력금 350% 플러스 33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주식 10주를 각각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임금 피크제 확대안은 노조가 끝내 수용하지 않아 합의 없이 넘어갔습니다. 현대차는 추후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회사는 노조가 요구한 승진 거부권, 해고자 2명 복직 등 인사 경영권과 관련된 요구안에 대해 수용 불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임협 과정에서 모두 14차례의 노조 파업으로 1조 4,700억 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노조는 내일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추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양한나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특징을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최근 집단대출 증가의 요인이자 향후 가계부채 부담이 될 수 있는 이 주택공급 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택지공급 축소 등 주택경기, 주택정책 측면의 근본적인 대응을 추가했고요. 또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해서 이들의 조속한 재기를 돕고 중금리 대출 등을 통해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무관리는 연체 전과 연체 후로 분류해서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금리 대출인 사익돌 대출 취급 기간은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권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책 내용에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 비율인 LTV 그리고 총 부채 상환 비율인 DTI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LTV와 DTI는 10년 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 이것들의 보완 한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단대출과 비은행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상호금융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금융의 LTV는 낮추기로 했는데요. 현재 상호금융 LTV는 50에서 80% 수준인데 이를 40에서 70%로 10%포인트 정도 낮출 계획입니다. 또 지금은 담보물 특성과 신용 리스크에 따라 LTV를 최대 10%포인트 가산해서 정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가산폭을 5%포인트로 축소시켜서 실질적으로 LTV가 최대 15%포인트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가계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이 중도금 집단대출의 DTI 규제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왜 그런 거죠? 네, 지금 단계에서 집단대출에까지 DTI 규제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보증부 대출인데다 대출 만기도 짧아서 동일하게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건데요. 특히 먼저 분양을 받고 있는 지금 현재 제도에서 잔금 대출을 규제하는 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과 입주를 제한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은행권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그 풍선 효과로 제2금융권의 대출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랬습니까? 네, 비은행권에서 대출이 증가하는 게 물론 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풍선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일부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은행권과의 대출금리 격차 축소로 비은행권에 대한 대출 유인이 커지는 가운데 비은행권에서 수익률이 높은 가계대출 영업을 강화한 것도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공적 보증기관의 이 중도금 보증 건수가 1인당 2건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분양을 받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규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가 중도금 대출 기간 중 3건 이상 다른 신규 분양을 받을 일은 없지 않겠느냐며 이게 과도한 금융 제약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부분 상환을 이제 유도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네,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2년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이 만기 내 대출 전액을 다 분할 상환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부만이라도 분할 상환을 해서 만기 때 원금 상환 규모를 줄이고 총 이자 부담을 낮추려는 수요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빌린 사람이 원하는 만큼 나눠 갚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주겠다고 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을 부분적으로 분할 상환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빌린 사람이 원하는 만큼 나눠 갖는 상품을 올해 안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2년의 대출 기간 동안 전세자금 대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할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 보증료율을 인하해줄 계획이고요. 여기에 기여한 금융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정부의 추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고무를 비롯한 타이어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크게 떨어졌지만 국내 타이어 3사의 타이어 가격은 소폭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국내 타이어 시장은 한국과 금호, 넥센 타이어 3사가 90% 넘게 과점하고 있는데 이 같은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이어 원재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천연합성 고무 가격이 최근 5년간 내림세입니다. 원재료 가격은 평균 19.4% 하락했지만 국내 타이어 3사의 제품 가격은 평균 2.8% 찔끔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지난해 천연고무 평균 매입 가격은 20% 내렸지만 타이어 값은 2.5%만 낮췄습니다. 상황은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의 천연고무 평균 매입 가격은 각각 17.6%, 20.7% 떨어졌지만 타이어 가격은 각각 5.1%, 0.9% 싸졌을 뿐입니다. 2011년 원재료 가격이 36% 올랐을 때 제품 가격을 16.9% 따라 올린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고무 가격이 급등했던 2011년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한국타이어의 2015년 천연합성 고무 가격은 2011년 대비 각각 66.6%, 45.6% 떨어졌지만 타이어 가격은 10.2%만 내렸습니다. 금호와 넥센도 비슷한 추세입니다. 3사가 과점을 이루고 있어서 원재료 가격이랑 제품 가격이랑 약간 비대칭성이 좀 심각하게 나타나는 걸로 보여지고요. 원재료 가격의 인하 혜택을 소비자들은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 이들 3사는 인터넷 판매 가격을 통제하려고 한 정황으로 공정위 조사까지 받고 있어 시장 지배력을 가격 유지에 악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창립 이후 처음으로 내년에 중국 B2C 시장에 진출합니다. 한샘은 그간 국내 사업 의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중국 진출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보도에 이보경 기자입니다. 한샘은 내년 하반기 중국에서 매장을 열고 기업과 소비자 간 B2C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본사 직원 30명 정도가 중국 상하이 법인에 파견돼 현지 시장과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샘은 지난 상반기 자본금 300억 원 규모의 중국 법인을 상하이에 설립했습니다. 상하이 법인 자본금은 한샘이 보유한 자기 자본 총액의 7% 수준입니다. 그만큼 현지 진출에 애착을 갖고 투자한 것이라고 한샘은 설명했습니다. 수익 확대 및 매출 구조 다변화를 위해서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중국 소비자 시장 진출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법인은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구, 주방 소품 등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한샘이 중국에서 B2C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20년 안에 1,000억 원 이상을 현지 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샘이 중국 시장을 선택한 것은 성장성 때문입니다. 중국 인테리어 관련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720조 원으로 매년 3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샘이 국내에 이어 중국에서 제2의 고속 성장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경기 순환주기상 후퇴기에 진입했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호황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2012년 이후부터 수축 국면에 진입했다가 2015년 초부터 회복기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2015년 중반에 정점을 기록한 뒤 후퇴기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2012년부터 수축 국면을 지나 작년 확장 국면을 맞았습니다.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이미 후퇴기를 지나 수축기로 전환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을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볼 때 수요는 줄어들었지만 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소득과 고용, 주택구매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계의 주택구매 여력은 점차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가계의 실질 소득은 지난해 3분기부터 마이너스대로 전환된 데다 고용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가계의 주택 구매력은 2015년 말부터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이 한국 시장에서 매력을 느낄 만한 성장주들은 뭐가 있을까요?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해외 유명 투자가들은 실적 변동성이 큰 기업보다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하며 일관성과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30개 종목인 억망장자 지수를 살펴보면 헬스케어와 IT, 자유소비재 등 업종의 비중이 높았고 금융과 필수소비재, 산업재 비중은 낮았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최근 5년간 해마다 순이익이 늘어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아모레주의, 한국항공우주, BGF 리테일, 한샘 등이 대표적입니다. NH투자증권은 해외 유명 전문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유한양행, IS동서, 한국단자, 나이스 평가정보 등을 꼽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저비용 항공, 이른바 저가 항공편을 이용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제주항공이 5점 만점에 3.42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운항 관리, 점검, 요금 부과 혜택 두 부문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예약 탑승 절차, 기내시설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아 종합순위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티웨이가 5점 만점에 3.52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에어부산과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순이었습니다. 5개사 전체 평균 만족도는 3.47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5개사의 부문별 만족도를 보면 이용객들은 저가항공의 시설, 직원 서비스와 예약 탑승 절차에 후한 점수를 준 반면 좌석 선반 등 기내시설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항공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일수록 저가항공을 선택하는 빈도가 낮았습니다. 특히 90% 이상이 저가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저렴한 요금 때문으로 답했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확대하고 브랜드 알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이달 초 영국 실버스톤 서킷에서 열린 2016년 실버스톤 클래식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습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은 실버스톤 클래식은 세계에서 가장 큰 클래식카 축제 중 하나입니다. 쌍용차 영국 대리점은 이번 실버스톤 클래식 축제의 공식 스폰서 자격으로 티볼리와 코란도시 등을 행사 지원과 의전 차량으로 제공했습니다. 영국 대리점은 또 영국 프로축구 4부 리그에서 활약 중인 루턴타운 FC와 스폰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 시즌 이 팀의 모든 경기에서 쌍용차 로고와 티볼리 문구가 적힌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쌍용차 이탈리아 대리점은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 리그의 UC 삼프도리아와 2016년에서 2017 시즌 스폰서십을 체결했고 스위스 대리점은 리우올림픽 산악자전거 크로스컨트리 부문 6위에 오른 세계적인 크로스컨트리 사이클 선수인 욜란다 네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15년 만에 콜레라 환자가 나온 데 이어 추가 환자가 발생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가 크게 유행해 지역사회에 대규모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의 2인자이자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민원 그룹 정책본부장이 내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릴 때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드는 비용은 22만 원 선으로 작년보다 약 7% 더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9명은 국토의 17%가량인 도시지역에 몰려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그동안 무척이나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죠? 오늘도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길고 길었던 폭염이 꺾일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곳곳의 폭염 경보는 폭염주의보로 완화된 상태인데요.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기 시작해 다행히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29도로 폭염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그래도 폭염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말 낮 기온 서울이 토요일 29도, 일요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중부지방 곳곳에 구름이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기 북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 그 밖에 중부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이 비는 내일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남부 내륙으로는 오전에서 늦은 밤 사이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비가 그친 뒤에는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아침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크게 덥진 않겠지만 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방으로는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고 한낮에 속초 23도 등으로 선선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크게 덥진 않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에서 늦은 밤 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는 비가 온 후 개겠고요.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주말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그 밖에 전국은 비 소식 없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한편 현재 일본 남쪽 해상에 제10호 태풍 라이언록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태풍의 발달 정도와 이동 경로에 따라 다음 주 예보는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그간 정부의 대책에도 가계빚이 줄기는커녕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지 반년 만에 새로운 추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책에도 강도 높은 핵심 규제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고삐 불린 채 질주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에 고삐가 너무 느슨한 것은 아닐까요?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